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actile Cortical Responses and Association with Tactile Reactivity in Young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이고, 해당 논문은 자폐 아동 환자들의 촉각 반응성을 조사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Molecular Autism이라는 저널에 기재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6.2, Genetics and Heredity 분야에서 Q1,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배정받은 저널입니다. 해당 문단은 자폐 환자에게서 보이는 감각장애와 해당 감각장애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사회적 의사소통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진단된 이질적인 신경 발달 상태를 뜻합니다. 자폐의 핵심 특징으로는 최근에 감각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자폐가 있는 개인의 90% 이상은 연령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감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동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각 장애의 근간을 이루는 신경 생리학적 과정을 이해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치료를 개선하고 자폐증 환자를 위한 감각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임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단은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들과 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자폐의 체성감각 반응이 정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되는 연구가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체성감각 반응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촉각 반응도 평가와 신경 반응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촉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역으로는 신경 반응이 반복된 자극에 적응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반복된 자극으로 신경 반응 강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 과정은 지속적인 노출 후 불변 자극을 걸러내고 주의력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자폐는 이러한 적응이 감소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어린 아동을 테스트하는 것과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해 주로 성인이나 6세 이상의 아동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아 자폐증의 촉각 처리에 대한 신경 기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 기관의 촉각 피질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자폐증의 감각 장애가 조기에 출현하고 자폐 아동의 더 나은 삶의 질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뇌파 검사를 사용해 3에서 6세 자폐 아동의 촉각 피질 처리를 평가하고 스마트 센서 이복드 포텐셜, 즉 체성 감각 유발 전이의 특성이 촉각 반응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로는 33명의 자폐 아동과 45명의 건강한 아동을 모집을 하였고, 패러다임으로는 참가자들이 오른손의 손가락 끝에 수동적 촉각 자극을 받는 동안 EEG를 기록했습니다. 촉각 자극은 그림과 같은 기계를 통해 인가하였고, 기계의 노란색 부분에 검지와 중지를 올려놓으면 진동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제 블럭당 6개의 진동 자극이 4.5에서 5.5초 간격으로 총 50회 반복되고, 이것이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제 이 6개 자극 간의 간격은 1050ms와 150ms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조건은 균등하게 제시가 되었고, 이렇게 진동 자극 간 간격을 나눈 이유는 긴 자극 간 간격은 개별 자극의 체성 감각 처리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짧은 자극 간 간격은 체성 감각 적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방법입니다. 64개 채널로 1000Hz 샘플링 레이저로 측정이 됐고, 0.1에서 45Hz의 밴드 패스를 진행한 뒤 250Hz의 다운 샘플링, 그리고 ICL을 이용한 EOG 아티팩트 제거, 그리고 자극 기준 -50ms에서 500ms의 폭을 진행하고, 사전 자극 기간을 통해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티팩트가 너무 심한 트라이얼은 육안으로 확인을 하여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센서리 이복 포텐셜 분석은 전처리된 이미지 데이터를 트라이얼에 대해, 서브젝트에 대해 우선 평균을 한 다음에 이 소마트 센서리 콜텍스와 바이레터럴 프론탈 콜텍스에서 해당 성분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전극을 묶어서 SEP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모집된 45명의 정상 어린이 중 2명은 실험 도중 중단되었고 2명은 자폐 진단 테스트에서 기준점 이상을 기록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모집된 33명의 자폐아 중 5명이 실험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NT는 정상인을 뜻하고 AS는 자폐 아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SRS ET 점수는 자폐 진단 테스트 점수를 의미하는데 60점 이상이면 자폐라고 합니다. 60점 이상이라도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데 자폐 그룹의 STD를 보면 자폐의 정도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부모 보고 방식 설문지인 Child Sensory Profile 2를 통해 정상 자폐 아동들의 해당 지표들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 지표는 위에서부터 촉각 반응성, 촉각 과민 반응성, 그리고 촉각 저하 반응성을 나타냅니다. CSP2의 질문 예시로는 내 아이가 만지면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혹은 내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사람과 물건을 더 많이 만집니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촉각 반응성 및 과잉 반응성 및 저반응성은 부모가 매긴 점수로 정상 대비 자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A는 자극 반대쪽 채성 감각 피젤의 토포맵 및 SEP를 나타내고 그림 B는 양측 점도의 피젤의 토포맵 및 SEP를 나타냅니다. 그림 C는 SEP 성분 간의 토포맵을 나타냅니다. SEP 양상을 보았을 때 왼쪽에 N140 그리고 P300이 반전된 극속으로 오른쪽에 P190 그리고 N300으로 식별이 가능해서 촉각 정보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극 반대측 채성 감각 피지를 살펴보면 45ms 부근에서 양의 피크를 찍고 70ms 부근에서 음의 피크 그리고 90ms 부근에서 양의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 성분들 간에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N140이 175ms 부근, P300이 300ms 부근에서 나타났고 N140의 대기시간과 진폭에서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며 자폐 그룹에서 더 짧은 대기시간과 더 작은 진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P30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측 전도의 피질의 SEP에서도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 A는 채성 감각 피질에서의 ISI별 SEP 성분 피크 파워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림 B는 ISI 간의 채성 감각 피질의 SEP를 나타냅니다. 파란색이 정상군이고 빨간색이 자폐군입니다. P50에서 정상 그룹은 ISI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룹 간의 차이는 없어 정상, 자폐군 모두 적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부모가 평가한 촉각 반응성과 SEP 성분별 진폭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자폐 그룹의 촉각 반응성과 SEP 성분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정상 그룹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폐증 진단보다 촉각 반응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신경 생리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촉각 반응성 점수를 기반으로 그룹핑을 하여
일반적인 촉각을 가진 TT 그룹과 좀 더 강한 촉각 반응을 가진 TR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비교 결과 촉각 반응이 강한 그룹이 더 빠르고 더 작은 N140을 확인하였고, 그림에는 N80, P100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시되어 있지만 다중 비교 커렉션 이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는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자폐 아동의 촉각 피질 반응을 조사하고 신경 반응이 부모가 보고한 촉각 반응성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정상과 자폐 간의 SEP의 초기 성분 및 촉각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고 N140 성분은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SEP 초기 성분과 부모가 보고한 촉각 반응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초기 피질 처리 단계에서 촉각에 대한 신경 반응이 향상되어 촉각 반응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두 그룹 간 적응의 차이는 없었지만 정상군에서 ISI 간 P50에서 차이가 관찰되었다는 점과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촉각 피질 처리의 변화가 발달 후반부에야 나타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N140의 지연과 진폭의 차이는 촉각 반응성 점수와 그룹핑을 다르게 했을 때도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각성으로 인해 주의가 집중되어 촉각이 예민해졌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을 읽고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었지만 촉각 뇌파 반응을 통해 자폐를 진단할 수 있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촉각 과제에서 여러 촉각 샘플을 통해 유발되는 뇌파를 측정할 예정인데, 가장 활발한 뇌파 반응을 보이는 촉각 자극을 찾아 일반인의 뇌파를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겐을 통해 일반인 촉각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후 자폐와 같은 촉각 반응이 다른 환자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